자, 여러분들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8강 4번과 5번, 6번 장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8강 6번까지가 여러분들 시험범위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서 정리를 합시다. 기말고사가 여러분들 내신의 마지막 이제 수시 자료가 되잖아요. 자, 좀만 더 힘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8강 4번 볼게요. 자, 8강 4번 어법 문제네요. A번, B번, C번으로 해서 뭐 그렇게까지나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되게 기초적이면서도 간단한 것들이에요. 자, 먼저 A번 봐볼게요. 대명사냐? 관계대명사냐? 나는 진짜 여기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대명사냐? 관계대명사냐? 뭐의 차이다? 접속사의 차이다. 앞문장이 끊어진 다음에 그 앞문장의 내용이 독재 정치를 무정부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봐서 이게 가리키는 것은 분명히 앞문장 내용인데 컴마로 이어져 있죠. 접속사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접속사 역할을 같이 해주는 대명사를 적어야 된다. 진짜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which예요. 자, B번 가볼게요. B번은요. to do so 혹은 to be so. to do so가 더 자연스럽다고 해서 to do so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이 앞에 나와 있겠죠. 그렇게 한다 혹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봤더니 앞문장에서 봤을 때 이 do나 be가 가리키는 것을 뭔지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통치하다라는 이 룰을 대신하는 거예요. 통치하다라는 일반 동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do가 되는 거죠. 대동사 문제도 굉장히 인기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C번은요, 내가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C번은요, 형용사냐 부사냐 하고 나왔는데 문장의 어떤 시작점에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C번 같은 경우는 적어놔요. 형용사 as 주어 동사라는 구문이 있어요. 원래 진짜 많이 쓰이는 것은 양보절이에요. 비록 멋멋일지라도. 그런데 간혹 가다가 가끔 이유에 관한 이유절로 쓰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이유절로 쓰였네요. 이유에 관련된 부사절로 쓰였어요. 해석을 해볼까요? vulnerable 써야 되겠죠. 그것이 아마도 취약하기 때문에 어디에 취약합니까? 무정부주의와 독재 정치에 취약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근데 주로 양보절이에요. 비록 멋멋일지라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kind as he seems를요. 그가 비록 친절해 보일지라도라고 해석하면서 문장이 많이 나와요. 이거 처음 봤다고요? 그럼 안 돼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구문이에요. 형용사 as 주어 동사 구문. 주로 양보절이에요. 거의 90% 정도는 양보절로 비록 멋멋일지라도 해석하면 돼요. 요 문장에서 나온 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근데 뭐 해석이 어쨌든지 간에 형용사 as 주어 동사 구문이 있다라는 거 알면요. 부사를 갑자기 고르진 않겠죠?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이 형용사는 어디에 있는 보호부입니까? 이 would be의 보호부이기 때문에 뭐 부사를 고를 확률은 찍어서라도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해석인데 여기서는 이유로 해석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시 가리키는 것은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가 취약하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무정부주의나 독재 정치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 무정부주의는 어쩐다? 아마도 미덕이 있는 그런 지도자를 못 가지게 될 것이다. 맞죠? 미덕이 있고 굉장히 고결한 지도자를 못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도 이따 마지막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법이 쉽고 또 재밌는 게 많이 나왔네. 이거 있잖아요. A번에 나오는 거. 이시냐 위치냐.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관계대명사를 처음 배웠을 때 언급한 내용일 거예요. 일반 대명사랑 관계대명사를 언제 쓰느냐. B번 대동사. 나는 방과후 때 항상 대동사 문제를 강조했는데 대동사 문제는 꼭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법에서 물어보는 거. C번에서는 뭐 보호 문제가 맞긴 맞아요. 비동사를 받는 보호기 맞긴 하지만 요 구문 형용사, as, 주어, 동사 구문 기억합시다. 이거 진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구문이에요. 자, 해석할게요. 자, 4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4번은요. 민주주의의 단점에 관해서 플라톤이 의견을 내세운 거예요. 단점, 관점이 아니라 단점. 민주주의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허약하고 나약하고 통제력도 이기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대중들한테 나라를 맡기냐 이런 걸 되게 싫어했었던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사상가들도 많고 특히 플라톤도 민주주의를 굉장히 싫어했었던 정치가자 사상가였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Democracy,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고 이해되어지는데 그 민주주의는 어쩐다? 중간에 삽입된 게 많네. 플라톤에 따르자면 not the best way of organizing the political system. 정치 시스템을 조직하는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닐까? In republic. 자, 국가에서 이거는 그 사람의 책이에요. 리퍼블릭이라는 그 책 안에서 그는 비판했어요. 맞죠? 정확하게 두 가지 구분되어지는 민주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민주주의의 특징.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건데 걔는 플라톤은요. 리퍼블릭이라는 그의 저서 안에서 민주주의의 두 가지의 구분되어지는 특징을 비판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평등이에요. 자유랑 평등을 비판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 비록 자유가 귀중한 그에게 있었어도 플라톤에게 있었어도 귀중한 가치긴 했지만 그래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뭐에? 과도한 자유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끔 허용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자,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뭐겠습니까? 앞 문장이겠죠? 자유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게끔 허용해 준다라는 그러한 점이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주의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겠잖아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자유면요. 정부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법을 안 따르는 자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요. 자기도 물론 자유라는 개념을 좋아했지만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자유를 안 좋게 생각한 겁니다. 그는 또한 뭐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까? 평등의 가치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유겠죠. 그 평등이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권리를 갖게 하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권리?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자, 뭐에 대해서 가이드 되어지는? 환상에 의해서 가이드 되어지는 잘못된 착각. 어떤 착각이나 어떤 환상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역량을 가졌네. 그 지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네라는 착각을 가지게 하면서 평등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자기 역량에 대해서 한계를 알면요. 나대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평등의 가치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이런 착각에 가이드 되어져서 어떤 착각? 나도 한번 지배나 해볼까? 나도 한번 정치나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기도 그 지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라는 착각 하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끔 허용해 줘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막 뭔가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그런 평등적인 권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마다 역량이 있고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량을 갖기 때문에 지도자는 지도자가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역량을 살려서 피지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만약에 평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자기도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to do so. 다시 말해서 지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라는 그런 착각에 가이드 되어져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지게끔 허용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자, 플라톤은요, 평등의 가치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moreover, 게다가 그 평등은요, 아마도 어떤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권력을 추구하는 개개인들인데 어떤 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권력을 추구하는 어떤 개인들한테도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개인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모티베이티드, 이런 것에 동기부여가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뭐보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대중들을 생각하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평등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정치인이니까, 나라를 위한 내가 지도자니까 내 걸 좀 희생하고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희생정선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걔한테도 무조건 평등해 너도 다 가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가치를 하면요, 자, 권력을 추구하는 개개인들한테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 버리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때요? 대중들을 위해서 대중들을 다스리기보다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진 동기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도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안합니다. 좀 잘못 설명했는데, 무조건 평등하다고 해버리면 내가 물론 남들을 위해서 정치하진 않고 내 원하는 것도 있지만 평등하니까 나도 지도자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여지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요, 매우 어때요? corruptible해요. 부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디한테도 길을 열어줄 수가 있냐면, 자, 데마고그스라는 선동 정치가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때죠? 딕테이터, 다시 말해서 잠재적인 독재자한테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면요, 선동 정치가나 잠재적인 독재자들 같은 경우는 자유나 평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생각을 덜 하면서 지도자의 꿈도 못 꾸겠지만, 민주주의는 부패가 가능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유나 평등이라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기 때문에 부패해야 되기도 쉽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쁜 정치가들한테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나쁜 그런 사상이다라고 플라톤이 얘기한 겁니다. 자, as an unstable political system. 자, 불안정한 정치 시스템으로서 데모크래시, 민주주의는요, 얘가 부사절로 쓰였죠. 뭐뭐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정부주의나 독재주의에게 취약하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는요, 뭘 못 가질 수밖에 없냐면 미덕이 있는 고결한 리더를 못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 적절한 기술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고결하고 미덕 있는 지도자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뒤에 나오는 것처럼 능력 있는 리더십, 역량 있는 리더십이 뛰어난, 그러면서도 능력과 기술을 갖춘 사람은 못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개인의 자유나 어떤 동등한 권리나 어떤 평등 같은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능력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위한 사람은 못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민주주의라면. 자, 그래서 좀 이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강제가 있어야지 쓸데없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을 멈추고 어느 정도 자유를 통제하고 평등하지도 않고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너는 특별해라는 어떤 사상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자유만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역량도 없는 애들이 마음대로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법도 안 따르고 무정부주의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너무 평등만 강조하다 보면 역량도 없고 나쁜 생각 가진 놈들이 나도 평등하니까 지도자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나 가지게 만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불안정한 정치 시스템으로서 민주주의는요, 아마도 역량을 갖추면서도 도덕적이나 아니면 적절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기술을 가진 지도자를 배출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면서 플라톤이 비판했다라는 내용이 실어져 있습니다. 자, 4번은 마쳤고요. 어법 좀 잘 생각하면서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넘어가서 5번, 6번 보겠습니다. 8강 5번, 6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요 1지문 2문항 문제는요, 소재가 좀 독특하네요. 독특한 만큼 여러 가지 관련된 지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분석해서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의 소재는요, 시장을 이용한 하천 오염 문제의 해결이거든요. 좀 얘기를 해줄게요. 하천 오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질 오염이잖아요. 그죠?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 예전까지는 법을 제정해서 오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그다음 오염을 하지 않게끔 규제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언제까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시장 원리를 이용해서 하천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시장 원리는요, 쉽게 말하면 등가 교환이나 혹은 대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네들 어쩔 수 없이 하천을 오염시키지. 그러면 그만큼 너희들이 오염시켰던 것만큼이나 똑같이 다른 곳에서 생태계를 보존하거나 생태계를 더 좋게 해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천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등가 교환이 이루어졌으니까 용인해 줄게. 이런 식의 환경 관리 방법이 시장을 이용한 수질 오염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말 들었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천의 오염을 만큼 뭐 산림을 살린다든지 아니면 토양을 살린다든지 다른 식으로 환경을 복원시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오염을 해도 된다? 환경이 그만큼 단순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지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 해결 방식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제목하고 낱말의 쓰임을 물어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자, 여기에 어울리지 않은 어휘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문 들어가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단락은요. 법을 제재를 통해서 수질 오염을 막았었던, 성공했었던 전의 사례가 들어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요. 뭐라고 놨어요? efforts, 노력이죠. 예방하는데 자, 예방하거나 최소한 되돌리는 거예요. 피해를. 어디? 하천에 대해서 피해를 예방하거나 되돌리려는 노력들은 언제 시작했냐면요. 1800년대 후반에 시작을 했어요. 환경오염에 대해서 문제가 시작됐었던 1800년대 후반, 다시 말해서 한 150년 전부터 우리가 하천을 오염시키면 안 되겠구나, 최소한 복원시키자라는 운동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only grew legislative teeth in the late 60s and early 1970s. 단지 1960년대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어때요? 법의 이빨을 기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법의 이빨을 기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전부터 1800년대 후반부터 하천을 살리려는 노력은 시작되었지만 법의 이빨을 제대로 길렀던 거, 다시 말해서 법을 통해서 얘네들을 제대로 제재하고 강제하려는 노력은요. 그 후에서 어때요? 한 7, 80년 정도 지났었던 1960년대와 70년대에서야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법이 The Clean Water Act였거든요. 수질 깨끗한 물의 정화법, 시행법, 수질 정화 시행법. 요게 특히 자 어때요? Spectacularly successful. 자 눈에 띌 정도로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죠? 1960년대, 70년대 이르러서야 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강제하는 시행법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The Clean Water Act라는 수질 정화 시행법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As one example. 하나의 예시로서 그것은 지금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것에 대한 성공 예시로서 지금은 미국에서 대부분의 강이나 하천에서 수영이 가능해요. 뭐 없이도 반드시 엄청나게 중대한 과정의 항생제를 사후에 먹지 않더라도 수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보다 더 이상으로 수질오염이 심해졌었기 때문에 한참 수질오염이 심할 때는요. 미국에서 강에서 아무 데서나 수영하다 보면 뭐 기생충에 감염돼서 죽어버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수질오염 때문에. 그런데 그 시행법이 시행돼서 수질 정화를 하니까 요즘 날에는 엄청나게 중대한 양의 항생제를 사후에 먹지 않더라도 강이나 하천에서 수영이 가능해졌다. 심각했었나 봐요. 예전에는.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대요. 결과적으로는 좋아졌네요. 이제는 과도한 양의 항생제를 나중에 먹지 않더라도 수영 가능한 정도까지 물은 정화되어졌으니까. 자, the question is how to get us the rest of the way. 자, 문제는요. 바로 어떻게 우리가 나머지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다. 나머지 길을 가야 될지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법으로 인해서 너무 심각한 정도의 환경 파괴, 수질 오염은 막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길은 어떻게 가야 될지가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첫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우리가 강이나 하천에 대해서 더 계속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 생태학적인, 화학적인, 물리적인 특징과 기능 같은 경우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천 오염을 막고 하천을 어떻게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앞으로 찾아올 또 하나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체크를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시장이 하천에 대한 어떤 시장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뭐죠? 명령이나 통제하는 법안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실패해 왔거나 아니면 최소한 앞으로도 실패할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을 할 것인가? 요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법률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천에 대한 오염을 막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법률로 하다 보면요. 앞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자는 물어보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이니까 시장 원리, 다시 말해서 하천에 관련된 시장이 정말로 명령이나 통제, 다시 말해서 앞서 말했었던 법이 만들었었던 수질을 정화시키는 그 방법을 했었는데 그것이 하지 못했거나
아무도 지금까지는 못했었던 일을 시장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렵나요? 하천 시장이 명령과 통제했었던 법률이 지금까지는 못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일들, 다시 말해서 하천을 우리 스스로 정화시키면서 오염시키지 않고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과연 시장 원리, 아까 시장 원리가 뭐라 그랬죠? 등가교원이나 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활용해서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일까? 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거죠. 정말로 시장 원리, 등가 교환이나 대가를 치러서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하면서 하천을 오염시키면서 깨끗이 하는 거, 오염시키지 않고 깨끗이 하는 거, 이게 시장 원리가 가능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는 어때요?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납니까? The latter question. 후자 질문에 대한 답은요. 후자 질문은 바로 뭐겠습니까? 이 보라색 질문이겠죠. 앞서 질문은 위에 있는 질문. 맞죠? 앞서 질문 뭐였죠? 어떻게 강과 하천에 대한 추가적인 해악을 예방하고 걔네들의 생태적, 화학적, 물리적 특성과 기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 보라색 부분. 맞죠? 이 부분에 대한 답은요. 안타깝게도 못한다라는 거네요. 혹은 최소한 아직까지는 못한다라는 게 답이라는 거네요. 시장 원리를 가지고 하천에 대해서 오염을 예방하고 정화시키는 것을요. 아직까지는 못한다라는 게 슬프지만 그것이 답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되겠죠? 자, 다음 장 쭉 봐봐요. 동사 발견하기가 좀 힘들죠? 읽어볼게요. The idea of allowing much needed development to harm ecosystems as long as we restore comparable ecosystems elsewhere turns out to be quite hard to operationalize. 자, 문장에서 동사 찾았습니까? turn out이에요. 판명되었다. 꽤나 어렵다라는 게 판명되었다. 시행되어지기가. 뭐가? The idea가. 자,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길게 나왔죠? 어떤 생각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시행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판명되었냐면요. 자, 화자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한번 쭉 체크를 해보죠. 뭐가 힘든 거죠? 요 생각이. 뭐? 허용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진짜 필요한 개발. 맞죠? 진짜 필요한 어떤 그런 산업 개발. 요것으로 하여금 뭐 하게 허용해 주는 거? 생태계를 파괴하게끔 허용해 주는 거. 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생태계를 다른 곳에서 복원시키는 한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개발이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허용해 준다라는 생각. 시장 원리 맞네요. 그죠?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A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에다가 공장이나 도로를 들여 넣어야 되니까 하천을 오염시키니까 대신 우리는 B 지역에 있는 산과 습지를 복원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시장 원리에 의한 하천 오염 문제 해결 방식이죠. 왜? 우리가 오염시켜서 미안하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대신 여기 오염시킨 만큼 다른 지역에서 더 깨끗하게 우리가 시장 원리에 의해서 대가를 치러줄게.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옳다 옳지 않다?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he idea. Allowing. much needed development. 굉장히 필요한 개발. 얘가 뭐하게 허용해 주는 거? To harm ecosystem. 생태계를 해를 끼치는 거 허용해 주는 거.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우리가 다른 곳에서 그에 상응하는 그와 동등한 양의 생태계를 복원시켜 준다면 요게 화자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요. 밑에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나와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it is very difficult. 매우 어렵다. 뭐 하는 것이?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equivalence 뭐예요? 동등함을
보장하고 확실히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요, 얘기할 수 있어요? 한 2km 정도의 강이 오염됐으면 3제곱미터 정도의 숲으로 복원시키는 것으로 그게 동등하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나? 아니죠.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 산 하나를 오염시켰으니까 저 강 2개를 깨끗하게 만들면 쌤쌤이다. 할 수 있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등함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뭐 사이에 있는? 생태계 사이에 있는 동등함을 보장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생태계? 해를 받은 애들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생태계? 복원되어지는 또 다른 생태계의 사이에서의 동등함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요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우리는요, 아직까지 어때요? 확실하게 복원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생태계 타입을. 대부분의 생태계 타입을. 혹은 모든 생태계 타입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만하게 요 버려진 생태계를 복원시켰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지만 그게 진짜 살아났는지 안 살았는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염은 확실히 시킬 수 있죠. 근데 망가진 생태계를 우리가 확실히 복원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진짜 안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내부 안에 있는 땅에 있는 미생물까지 다 우리가 살렸다라고 보장할 수 있나? 이걸 못 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연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코 far from ing, 이해하지보다요. 자, 그러한 복잡성의 모든 범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much less, 뭐뭇은 더욱이 아니고 더욱이 뭐뭇은 아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뭐는 더욱이 아니고 그것을 복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더욱이 아니고 심지어 그 생태계의 전체 범위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오만하게 비지역을 복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느냐 라는 게 두 번째 부정하는 사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태계는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는 혼란스럽고 역동적이고 매우 연결되기까지 했어요. B지역 살렸어요. 근데 B지역이 만약에 C지역이랑 연결돼 있으면 B지역 다시 오염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standardizing, 표준화시키는 거, 그것들, 생태계를요 단순하고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표준화시키는 거, 뭐 하기 위해서? 로버스트, 탄탄한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복잡한 생태계를 단순하고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표준화시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특정하게 가능할 수는 있어요. 단순화시켜버리는 것이. 하지만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것은요 unsettling question, 자, 여기 나왔다시피 심란하고 정착되지도 않는 엄청 심란한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에 관련된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 what? 그러한 복잡화되어진 생태계의 버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 아니죠. 지금 비판하는 것은요, 그러한 생태계 버전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상품화시켜서 너무 단순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화되어진 생태계가 도대체 뭘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우리가 시장화시키는 생태계 같은 경우는 복잡화된 버전이 아니라 simplified, 그렇게 단순화시켜버린 생태계가 도대체 우리한테 뭘 할 수 있고 실제로 뭘 이룰 수 있겠느냐에 관련된 심란한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We thus argue that.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냐면, 생태계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는요, 뭐를 가져오지 못한다? 뭘 이행하지 못하냐면, 뭘 가져오지 못하냐면, 자, 보존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존 목표. 뭐에? 그들이 그것을 지지하는 거. 그러니까 생태계 시장을 통해서 등가 교환을 통해서 오염을 시켜도 된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태계 보존 목표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급격하게 수정되어져야만 한다. 급격하게 변경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좀 어렵죠. 두 번째 단락 다시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두 번째 단락만 볼게요.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첫 번째 단락 내용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예전까지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는 막았다. 근데 그 마지막에 질문의 두 번째가 뭐였죠? 근데 앞으로는 시장 원리를 통해서 등가 교환이나 대가 치르는 걸 통해서 법으로만 규제하지 못했었던 진정한 의미의 환경 정화 활동이나 환경 개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화자의 대답은 뭐였어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생각, 어떤 생각? 굉장히 필요한 개발 같은 경우가 환경 시스템을 생태계를 오염시키는데 뭐뭐 하는 한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다른 곳에서의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한 오염시켜도 될까라는 생각은요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세 가지 정도 나왔었죠. 첫 번째 뭐였죠? 동등함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태계 사이에 망가지고 복원되어지는 그 생태계 사이에 요 정도 망가뜨렸으니까 요 정도 복원시켰으면 됐다라는 그 동등함을 보장하기 힘들어요. 맞죠? 숲 하나가 뭐 강 2개 정도 역할을 한다. 이런 거를 보장하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자, 뭐예요? 우리는 실제로 복원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생태계 타입을 복원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우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것의 범위를 이해할 수도 없고 much less. 자, 더욱이 그것을 복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는 혼란스럽고 역동적이고 서로 연결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단순하게 상품으로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요. 가능할지는 몰라도 도대체 그렇게 복원시켜 놓은 것이 우리 생태계에서 뭘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의문점을 가지게 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어때요? 가능하긴 하지만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어떻게 만들어진 생태계가 그렇게 단순하게 상품으로 만들어진 생태계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2번은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복잡화된 생태계 버전이 아니라 상품으로 단순화되어진 생태계가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뭘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란하고 말도 안 되는 의문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이죠. 뭐라고? 생태계 서비스 시장은요.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존 목표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이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쉽지 않은 글이에요. 근데 개념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 답을 한번 판단해 보죠. 5번의 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5번이죠. 정말로 시장이 하천에 대한 시장이 그것의 보존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시장이 보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오염을 막고 오염을 복원시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낱말의 쓰임 같은 경우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순화된 시장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5번, 6번까지. 됐죠?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요. 마지막 1학기 지필입니다.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